얘는 교포인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는 그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가 그게 성취가 남는 거예요. 맞아. 손 낮잖아요. 아이는 처절합니다. 그래야 타잖아요. 그럴까요? 저희가 제시어를 드릴 테니까 제시어를 듣고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지. 첫 번째 제시어, 언어머리는 타고난다? 타고난다. 저도 일부 타고난다.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노력을 하면 일정 부분 이상은 성취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유가 안 맞잖아. 그런데 제가 주변에 유학생 친구들을 보면 얘네가 결국 쓰는 언어의 어휘나 발음이나 억양 이런 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조금 늦게 유학을 온 것 같은데도 얘는 교포인가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약간 재능의 벽을 느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느끼게 해줬네요. 내가 언어 부분에선 그랬지만 수학적인 이런 이과적인 머리는 없다 보니까 이런 재능의 한계를 저는 느끼고 약간 객관화했던 스타일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까지는 저는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제 영어 1등급은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커버가 되는 것 같다. 네. 저는 그 성장 과정에서의 영어보다 대학교에 가서 통역을 전공하면서 이게 언어적인 센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구나를 느꼈던 순간들이 뭐냐면, 통역은 단순히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말한다고 안녕하세요라고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잘딱깔센. 정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의도를 파악하고 요약 정리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통역인데, 이거는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다고 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끝을 뛰어넘는 데는 는 재능이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 저도. 배움에는 때가 있다, 아니면 없다? 조금 있다. 없다. 저도 없다. 이 배움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60대 넘어서 갑자기 미술 작가로 데뷔를 해서 맞아요. 출품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를 늦게 졸업했는데 그냥 내가 배움에 얼마나 주안점을 두고 언제까지 완료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때는 습득력도 필요하다. 습자지 같은. 저도 효율적인 때가 있다. 그쵸? 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특히 중학교 갈 때까지 그 기간은 정말 근육을 키우는 기간이라서,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더 중요한 걸 위해 노력했던 그게 정말 큰 근육이 돼서 쌓여서 성인이 됐을 때에도 내가 뭔가 도전하고 배우려고 할 때 나 할 수 있어. 나 그때도 하고 싶은 거 참고 잘 해왔잖아. 이게 너무 큰 자산이 되는 것 같아서 효율적인 순간이 있는 것 같아. 어머니 덕이네. 한석봉. 막 이렇게 좋은데 엄마 옆에서 책 읽고 이렇게 꾹 그때 잘 쌓아왔던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참고. 약간 습관을 들이는 습관 게 들이기. 이제 시기가 있다. 맞아요, 맞아요. 진짜 최악의, 공부할 때 최악의 습관은 어떤 거? 저는 미루는 거. 뜨끔하네요. 저는 공부를 하는 의의에는 물론 성취를 내는 것도 있지만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면서 그 성실하게 이뤄가는 그런 성취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거는 아예 공부의 의의와 조금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시간 정해서 하는 거. 분량을 정해야 된다. 분량을 정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하면은 어떤 사람은 1시간에도 문제집 한 권을 푸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10시간을 해도 한 권을 못 풀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자랑하게 돼요. 맞아. 나 밤새. 오늘 몇 시간 했어? 이러면은 나 밤샜어. 네, 다른 애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친구가 더 잘하게 되는. 공부하는 이유. 그냥 내가 잘 되려고. 부모님들도 사실 우리 공부시키는 이유가 자식이 잘 됐으면 맞아.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 결국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이, 공부 못했던 게 너희 발목을 잡게 하지 말아라 는 말이 저는 되게 쿵 했었어요. 지금 당장 뭐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걸 잘 쌓아두면 이게 다 거름이 돼서 나중에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하나 얹어지는 건 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코너, 참견할 맛입니다. 수학 선행에 대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중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요즘 아이의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주변 학부모님들을 보면 대부분 자녀를 수학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을 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선행학습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현재 수준에 맞춰서 기초를 다지는 데 더 집중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선행해봤어요. 돈도 들여받고. 하지만 저는 수학을 못하는 상태에서 선행을 하니까
더 이 과목이 멀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사교육을 통해서 엄청 이제 선행학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저한테 남겨진 건 뭘 먼저 알았다는 게 아니라 친구들 앞에서 내가 되게 어려운 문제집을 푼다는 그 퍼포먼스. 그 퍼포먼스가 그게 성취가- 남는 거예요. 맞아. 그쵸? 결국 어떤 문제를 풀었냐가 아니라 내가 말이야. 이미 지금 나의 레벨도 못 쫓아가고 있는데 선행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건 마치 스케이트를 못 하는데 트리플 악셀을 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트리플 악셀을 시키면 안 되고 맞아. 하는 못하도 거. 일단은 내보내는 거죠. 스케이트를 못 하도 일단 뛰어보라고. 그쵸. 그럼 사고가 나죠. 그런데 뒤에서 손 놨잖아요. I'm 좌절합니다. 그래야 타잖아요. 그럴까요? 스마트월 이 공부란 게 맛이거든. 용감하게 틀리기도 하고 시간 들여 답을 찾고 밤늦도록 푹 빠져보면서 그 짜릿함을 맛보는 거지. 해보니까 공부할 맛 나지? 1등 공부 맛집 웅진 스마트월. 만약에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다. 그러면 오히려 선행시켜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이다면 한 학기에서 1년 정도는 이거를 100% 이해해야 돼가 아니라 너 한번 체험해보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또 들었을 때 익숙할 거야. 요 정도. 안 하는 것보다 해보는 거. 시도를 해봐야 가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 선행학습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해가지고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 수학에 있어서. 어머니의 불안 때문에 이게 지금 선행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웅진 싱크비 패드를 통해서 AI가 진단해주는 정확한 진단을 통한 후에 선행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워킹맘으로 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저는 맞벌이로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 공부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어요. 이제 고학년이 될 시점이라 뒤늦게라도 공부를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학습지나 학원 같은 방법도 고려해봤지만 그것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바쁜 엄마들도 아이 공부를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적절한 밸런스가 좀 필요한 게 사교육을 어느 정도 하면서도 부모님이 적어도 진짜 20분 정도는 아이랑 오늘 뭘 배웠는지 그리고 오늘 뭐가 재밌었는지 꺼내놓는 그 자체가 좀 자기주도적 학습을 만드는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사교육에 전적으로 맡기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고 어떻게 성취를 하고 있는지 계속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되고 그걸 놓지 말아야 돼요. 핸들을 놓으면 안 돼요. 저는 반대입니다. 아이가 끌고 나가야 된다. 왜 공부를 해야 될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방향을 설정해주는 게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간 내서 해주실 수 있는 건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수업하는 7살짜리 아이도 저랑 공부하다가도 뭔가 본인이 풀었는데 맞추잖아요. 갑자기 방문 열고 뛰어나가요. 엄마한테 맞아. 빨리 말하고 자랑하려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은 인정받고 내가 뭔가 잘한 걸 자랑하고 싶은 니즈가 맞아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인정 욕구. 오늘 어떤 내용 공부했어? 그게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할 수 있는 얘기가 무궁무진할 거예요. 아이들은 사실 관심이 필요한 거니까 그게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예. 초등학교 5학년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스스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이의 성향과 맞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고등학교 진학 전에 영어 학원을 꼭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도와주는 방법으로도 충분할까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딱 영어학원을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엄마가 판단할 게 아니라 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아이의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아이가 그 정도 판단은 되거든. 내가 이거 가고 싶다. 가기 싫다. 근데 언어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 선택을 기다리다가 정말 중요한 적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언어를 지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엄마의 디렉션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배웠지만 어떻게 영어 잘하냐고 물으면 적기에 영어학원 잘 갔다는 대답을 여전히 합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가던 시기였는데 학원을 안 가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돼요. 실제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는 이 과목이 싫어서 안 다닌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 과목을 아예 못해요. 차라리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붙잡고 가야 된다. 언어라는 건 결국에는 상호작용이잖아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수학 공식처럼 풀듯이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좀 노출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빈도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처음으로 의견 통일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박수 넘어가요. 넘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체능이 하고 싶은 자녀의 고민이
저희 집에는 예체능에 관심 많은 두 아이가 있어요. 첫째는 초등학생인데 요즘 학교 연극부에 푹 빠져서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네요. 둘째는 야구에 완전 진심이에요. 작년부터 야구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예 야구 선수가 되고 싶대요. 나중에 커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했냐고 하면 어떡하나 싶으면서도 또 부모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많아요. 아이들 하고 싶은 걸 밀어줘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안정적인 길로 가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저는 병행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체능을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라. 대신에 공부를 놓게끔은 하지 말아라. 저는 예체능을 한다 하면은 공부랑 투트랙을 간다는 건 비현실적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시간이 한정적이라. 아이돌 연습생들이 학교를 거의 못 다니는 것처럼. 그러나 저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예체능을 하건 문해력은 놓치면 안 돼요. 아 갑자기? 아니 진짜예요. 독서. 그러니까 왜냐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예체능을 하지 않고 갑자기 언론인을 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아 근데 저는 제가 미술을 전공했지만 진짜 야자를 빼야 돼요. 야간 자율학습을. 저희는 미술 학원을 가야 돼 그때. 근데 우리 학년부장 선생님이 평균 90이 넘고 부모님을 소환해 오면 야간 자율학습을 빼주겠다. 저는 그래서 그때 성적이 최고였거든요. 아 결국에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면 공부는 알아서 한다. 따라온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미대 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 얘기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투트랙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초등학생이면 아직 젊어요? 너무 젊어요. 그러면 초등학생이면 깜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제발. 때 가서 결정이 늦지 않다. 나의 한계, 나의 가능성을 모두 뛰어넘게 만들어준 나의 기반이자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나의 가장 큰 재산. 공부할 맛은 바로 뛰어넘는 맛에 있습니다. 공부할 맛은 근육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쌓아보고 열심히 해보고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오는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도 나는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큰 성공 근육이 생겨요. 저에게 공부의 맛은 성공 근육이었습니다. 저에게 공부의 맛은 매운맛이다. 약간 매운맛이 사실 통점이거든요. 그 통점이 어느 때는 정말 끌리고 어느 때는 스트레스도 풀게 하고 또 어느 때는 나를 진짜 맵게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공부의 맛은 쌍화차다. 그래서 이 먹을 때 맛은 쓰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인내의 과정을 잘 겪어내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한 결과는 충분히 여러분이 또 즐기시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때? 오늘 얘기해보니까 공부할 맛 나죠? 1등 공부 맛집 웅진 스마트홀. 맛있죠?